자, 함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인데요. 자, 함수는 우리가 x에서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x라는 집합의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y라는 집합이 1, 2, 3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짝을 지어주는 거를 대응이다 라고 부르게 되겠고, 즉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거를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합 x의 원소 하나당 y 원소의 하나에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함수다 라고 하고,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만 가야지 두 개가 가도 안 되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x의 집합 원소 하나당 오직 하나의 y에 대응시킬 때 이걸 함수라고 부르겠고, 자, 이러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원소당 하나씩 넣어보는 수밖에 없죠. 바로 347번 보시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에 함수인 것을 골라보래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데 y에 마이너스 1이 없죠.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고, x-4 0만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4가 되면서 결국 함수가 아닌 거고요. x의 제곱 플러스 3 1 집어넣으면 4가 되면서 4라는 원소가 없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고, 절대값 x-1인데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2가 존재하고, 0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1 존재하고,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0 존재하죠. 그래서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함수값 구하기인데, 자, 함수값이라는 거는 결국 x에다가 집어넣어서 얻어내는 y의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겠고, 그거를 y 대신에 우리가 fx에다가 x 자리에다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넣으면서 해당 값을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함수값인데, 자, 요 x 자리에 조금 더 복잡하게 1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함수값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그 ax 플러스 b가 k값을 구하려면 k가 되는 x값을 집어넣으면서 해당되는 함수값을 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한 함수 fx가 f2x 플러스 1이 x의 제곱 플러스 k일 때 f3이 8일 때 fk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현재 f2x 플러스 1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k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f3이 8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1이 3이 되는 x값을 찾아보니 x가 얼마로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x에 1을 대입을 해보면 결국 f에 여기는 3이 될 거고 1 대입하면 1 플러스 k가 되면서 결국 1 플러스 k가 얼마? 8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k의 값은 얼마로?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계산해야 될 게 f7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한 번 뭐 해야 돼요? 2x 플러스 1이 7이 되는 x값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에서 x는 얼마로? 3으로서 계산이 되죠. 그러면 또 한 번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좌변은 f7이 되는 거고 우변은 3 대입하면 9 플러스 k인데 k가 7이니까 7이 되면서 16으로서 함수값 구할 수 있겠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값 구하기라고 하는데, 얘는 뭐 항상 조건들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마다 유형마다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될 텐데요. 조건을 잘 읽으시고 거기에서 만족되는 거를 직접적으로 규칙을 잘 찾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문제를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가 이메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a 플러스 b가 다음과 같이 만족시킬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f4 더하기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 자리에 4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a에다가 4를 집어넣어보고 b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보면 좌변은 f 4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0이 될 거고요. 우변은 5분의 f4 플러스 f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다 라고까지 식이 쓰여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내려면 이 f0만 찾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f0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a에다가 얼마를 0을 집어넣고 b에다가도 0을 집어넣어 보면 좌변은 f0이 될 거고요. 우변은 5분의 f0 플러스 f0 플러스 3이다 라고 쓰여지겠죠.
자, 전체에다 5를 곱하면 좌변은 F5F0이 되는 거고 우변은 2F0 플러스 3이다 라고 쓰여지니 결국 우리가 F0이 얼마로? 1로 구해지는 거네요. 자, 이게 1로 구해졌으면 여기가 1로 계산이 된 거니까 결국 1은 다시 5분의 F4 플러스 F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다 라고 쓰여질 거고 그러면 5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결국 F4 플러스 F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다 라고 쓰여지고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얘는 얼마로? 2다 라고 구해지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게 53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역, 공역, 치역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함수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즉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대응을 시킨 걸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즉 x에서 예를 들면 1, 2가 가고 y에서 1, 2, 3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대응을 1은 1로 가고 어이구야 1은 1로 가고 2가 3으로 이렇게 가는 대응을 시킬 때 이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우선 정의역 x는 뭐라고 해요? 1, 2를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역 y는 1, 2, 3이 공역 y가 되는 거고 치역 화살을 맞은 친구들 즉 치역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대요? 화살을 맞은 친구인 1, 3이 치역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고 정역이고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 공역이 되는 거고 화살을 맞은 친구들이 치역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역, 공역, 치역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 치역은 항상 공역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 되겠어요? 공역 중에 화살을 맞은 친구들이 뭐니까? 치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4번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보시면 57번입니다. 다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x는 0, 1, 2, 3, 4고요. y는 정수라는 공역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음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요. fx는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1을 4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할 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자, 0의 제곱은 0이고요. 더하기 1을 하면 1인데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 그죠? 그러면 F0은 얼마라고? 1 그죠? 자, F1은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를 4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2 그리고 F2를 구하면 2는 4에서 1을 더하면 5가 되는 거고 5를 4로 나누면 나머지 1 3을 계산하면 3, 3, 9에서 1 더하면 10이 되는 거고 10을 4로 나누면 나머지 2 F4를 구하면 4, 4, 16에 1 더하니까 나머지 1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치역은 집합으로 따졌을 때 1, 2만 가지고 있으니 결국 1, 2를 더하면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3이다 라고 구해지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57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면 완벽하게 모양이 같아야겠지만 즉 함수의 형태가 같아야겠지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함수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쌤이 어제도 얘기를 해드린 게 0과 1을 정의역으로 갖는 두 집합 fx와 gx가 있는데 fx는 x고요. gx를 우리가 x 세제곱이라고 하면 자 f0을 구하면 0이 나오고요. F1을 구하면 1이 나오고 G0을 구하면 0이 나오고 G1을 구하면 1이 나오니 정의역에 따른 치역값들이 동일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두 함수 fx와 gx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되겠어요? 즉 제한된 정의역 안에서 치역값, 함수값이 똑같이 나온다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61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반대로 집합 A, B를 원소로 갖는 X가 존재를 하는데요.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A를 넣었을 때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B를 넣었을 때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fx랑 gx가 같은 값이 나오는 해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다시 식으로 쓰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와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 같은 값이 나오는 x값을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이항돼서 넘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면서 결국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되니 x의 값은 얼마랑 마이너스 4 또는 3이 나오죠. 마이너스 4를 양변에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되고 3을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으로서 뭐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4와 3만 들어와야지만 두 함수는 같을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서로 같은 함수였고요. 자, 6번입니다. 자, 이제 함수를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볼 텐데, 자, 우선 선생님 한 번에 쭉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라는 친구 범주 안에 첫 번째 범주로 들어가는 게 1대1 함수가 먼저 존재를 하고요. 그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존재를 하고 그 1대1 대응 안에 항등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대1 함수인데요. 자,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내가 간데 다른 친구가 가면 안 돼. 내가 화살을 쏜 친구를 다른 사람이 화살을 쏘면 안 된다고. 즉 같은 함수값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게 수학적 수식으로는 정의역인 x1과 x2가 달랐을 때 거기였을 때 이거였을 때 fx1 함수값인 fx1과 fx2가 서로 달라야 된대요. 되겠어요?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만족시켜야지만 뭐라고? 이게 1대1 함수라고. 됐어요? 근데 그냥 이대로 주면 여러분들 막 쉽게 푸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의 대우 명제는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쓰면 돼요? 요거 부정하면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이거이면 x1과 x2도 같다 이다가 대우 명제죠. 이렇게 주더라도 이 함수는 1대1 함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원래 1대1 함수의 정의는 위에 거지만 아래로 대우로 바꿔서 문제상 조건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1대1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 간 데는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대1 함수를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자, 1대1 대응은 이 1대1 함수에다가 한 가지 조건만 추가하면 되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만 추가해 주시면 그걸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당연히 공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야지 화살을 쏘는 게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x가 있고요. y가 있을 때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으면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 함수는 1대1 함수죠. 이 함수는 1대1 함수예요. 왜? 동이랑 간 데가 없잖아. 그치? 1이 4로 갔고 2는 5로 갔고 3은 7로 갔잖아. 다 다른 데로 갔죠.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 아니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다르잖아.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6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면 뭐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고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상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하라는 거는 자, 우선 여러분들 함수를 구별하는 방법은 뭘 가지고 구별을 해요? 그치? 어떠한 뭐 할까?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치? 함수인 걸 확인하는 거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예요. 자, 근데 1대1 대응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우리가 해당되는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우리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존재하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되겠어요? 근데 대표적인 1차 함수 생각을 해봅시다. 자, 1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는 1차 함수가 존재했을 때 얘는 가로선을 그으면 다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죠. 됐어요? 1대1 함수입니다.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나중에 배울 건데 대표적인 무리함수입니다. 자, 무리함수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치? 1대1 대응이긴 해요. 됐어요? 자, 근데 이 1대1 대응인 함수들 중에
1대1 함수들 중에 1대1 대응을 따지려면 실수 전 구간 어디에든 그뜬 간에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안 만나는 구역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고 1대1 함수이기는 합니다. 근데 위에 거는 어디서 그뜬 간에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별하는 거는 가로선을 그었는데 전 영역에 대해서 다 가로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 일정 그래프가 그려진 구간 안에서만 해당되는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입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별 지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 대표적으로 실수 전체에서는 y는 x로 고정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다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해봅시다. 365번. 자, 다음 보기의 함수들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인 거를 한번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 확인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기억부터 한번 그려보면, 자, 기억번 y는 마이너스 0.5래요. 자, 이거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자, 가로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이제 직선이죠. 되겠어요? 얘는 상수함수이긴 하나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닙니다. 되겠어요? x값에 따라서 x값이 다른데 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니은 y는 x.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는 항등함수죠. 기본적으로 가로선 어디를 긋든 간에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됐어요? 자, 디귿번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 자, 얘 그리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죠. 안 만나는 구역도 존재하지만 한 점도 있지만 두 점도 존재를 하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됐죠? 자, 리을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1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그러면 가로선을 어디에 긋든 간에 한 점에서 만나죠. 1대1 대응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자, 쟤는 표준형으로 만들면 y는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니까 4분의 9.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쓰여지고, 자,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에서 0 집어넣으면 1 이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네요. 자, 2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자, 마지막 비읍번. 여러분들 헷갈리려고 자리를 바꿔놨지만 쟤는 막상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5인 거고, 그러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확인차.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자, 여기 파트를 특히나 조금 잘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준심화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1대1 대응이나 이런 걸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들은 대부분 1대1 대응을 다 만족합니다. 2차 함수들 빼놓고는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영역을 나눠서 문제를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자, 구역이 우선 뭐 두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세 범위가 될 수 있는데 특정이 두 범위였을 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함수가 예를 들면 fx를 줬는데 가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 따로 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 따로 주는 문제들. 이랬을 때 어떻게 돼야지만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함수도 예를 들어 1차 함수고 여기 함수도 1차 함수,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둬보고 여기를 mx 플러스 뭐 n이라고 둬보면
얘가 1차에 대해서 두 1차 함수를 이었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1을 기준으로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증가함수로 올라왔다면 당연히 1보다 큰 쪽에서도 증가함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반드시 지나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되겠어요? 즉 경계인 x는 1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야 되면서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되고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된다고. 즉 여기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여기의 기울기도 양수해야 되고 여기의 기울기가 음수이면 여기의 기울기도 음수라고 이 두 개를 합쳐서 a와 m을 곱해서는 반드시 양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1이라는 점을 대입한 a 플러스 b와 그리고 여기에서 1을 대입한 m 플러스 n이 서로 같아야지만 뭐 할 수 있다?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자, 이번에선 0에서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0에서 0보다 작았을 때는 a 플러스 3에 x 플러스 1이고요. 0보다 컸을 때는 2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는데 자, 우선 0을 대입해 보니까 0,1을 지나는 건 둘 다 동일하죠? 그러면 0에서 만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기울기. 그치? 기울기와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3이라는 기울기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양수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등호 안 들어갑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뭐가 돼? 가로로 그어지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등호는 빠지게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때문에 우리가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구해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세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로서 4개가 존재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의 조건을 한번 봐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1대1 대응을 가지고 이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문제 타입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자 박스 만들기 문제라고 세번 부르고 있는 문제의 유형인데 자 기본적으로 정의역도 제한되어 있고 공역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1대1 대응을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좌표 평면상에서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정의역이죠. 돼요? 자, 공역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가 공역의 범위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어디서만? 요 박스 안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볼 거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고. 됐어요? 이 구역 안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1차 즉 직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이 없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전체에 대해서 함수값은 다 존재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이긴 하나 치역이 안 되는 거죠.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이쪽 모서리에서 끝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 직선이 결국 1대1 대응이 되는 직선이고 또는 어떤 방향에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즉 이렇게 가는 직선도 1대1 대응이 되는 직선이죠.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이 문제는 기울기가 양수인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면 돼요? 이 빨간색 선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면 2,7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생각을 하면 기울기는 x가 3 증가할 때 y는 얼마? 9 증가하니까 기울기 3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7을 지난다고 했으니 y는 3 곱하기 x-2 플러스 7이다 라고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식은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m값은 3, n값은 1로 해서 둘이 곱하면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7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이번에는 이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얘기인데요. 자, 항등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정의역값에 따라서 똑같은 치역값을 얻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y는 x가 항등함수가 된다고요.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친구. 그리고 상수함수는 뭘 보고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치.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자, 일반적으로 모양 자체를 그려보면 항등함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y는 x인 이렇게 그어지는 요 함수가 항등함수고요. 1 넣으면 1이 나오고 2 넣으면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 가로로 이렇게 쭉 그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면 1을 넣어도 1이고 2를 넣어도 1이고 3을 넣어도 1인 거죠. 그지? 그래서 y는 숫자 형태 1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9번 381번 자, 다음 보기는 집합 X, 다음 원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해당되는 집합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들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X가 2, 3, 5, 7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fx는 절대값 X래요.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해봅시다. 자, 기억번, X에서 x로의 함수인데요. 얘가 2, 3, 5, 7을 가지고 있고 2, 3, 5, 7을 가지고 있고 f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5 집어넣으면 5 나오고 7 집어넣으면 7 나오네. 무슨 함수? 항등함수. 됐어요? 자, 니은번은 다 해야겠네 이거. 2, 3, 5, 7이고 2, 3, 5, 7이고 자, g라는 함수인데요. 자, x-1이에요.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갈 데 없네. 그럼 애초에 뭐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됐어요? 자, 디귿번 자, 이번에는 h라는 함수인데요. 자, h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2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그러면 2는 2로 가고 3의 약수의 개수 2개. 다이아 5의 약수의 개수 2개. 7의 약수의 개수 2개. 다 2로 가네요. 됐어요? 자, 마지막 리을. x에서 x로 가는 함수 2, 3, 5, 7이고 2, 3, 5, 7이고 자, 이번에는 i의 함수. 자,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2도 2로 가고 3도 3으로 가고 5도 5로 가고 7도 7로 가네요. 됐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자, 함수인 거 개수는 a는 몇 개? 함수 3개. 누구 빼니까? 니은 빼니까.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b는 몇 개? 몇 개? 얘도 되고 얘도 되죠. 몇 개? 2개. 그 다음에 a, b, c는 상수함수인 거 개수. 상수함수는 누구? 그치, 디귿 한 개, 다 한 군데 몰려가는 거 한 개. 그래서 a는 3, b는 2, c는 1로서 계산하시면 3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정답 1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요. 함수의 개수 문제는 함수 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단원 문제라고. 이쪽은 파트 자체가 아예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x가 1, 2, 3이고요. y가 1, 2, 3, 4래요. 자, 함수의 개수를 따지고 싶어요. 자, 눈들 떠봐요. 어이 친구들 눈 떠봐요. 함수의 개수부터 정신 차리고 앞에들 보시고. 졸린 거 알아. 정신들 차려봐요. 자, 함수의 개수를 따지고 싶습니다. 1이 갈 수 있는 데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네 군데. 2가 갈 수 있는 데가 함수야. 1이 간 데도 가도 돼. 몇 군데? 네 군데. 3이 갈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그래서 몇 제곱? 4의 세제곱. 자, 4라는 숫자가 뭐야? 공역의 개수. 공역의 개수. 3이라는 숫자가 뭐의 개수? 정의역의 개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돼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1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 1이 아무데도 간 친구가 없으니까 네 군데. 자, 2는 몇 군데? 그치, 1이 간 데 가면 안 되니까 세 군데. 그 다음에 3은 두 군데. 그치? 자, 이게 결국 뭐랑 똑같아? 4P3하고 똑같아. 되겠어요? 결국 얘도 4가 뭐라고? 공역. 3이 정의역. 그래서 공피정으로 뽑으면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 됐어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랑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줄이면 1대1 대응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서 계산이 되죠. 결국 이게 3 팩토리얼이지.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은 0 팩토리얼이야.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상수함수의 개수는, 상수함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치? 공역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랑 동일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였고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다음 두 집합에 대해서 함수 중 1대1 대응인 함수를 몇 개인지를 구하래요. 자, 1대1 대응은 공팩 공역의 개수에 팩토리얼 붙이면 된다고. 공역 몇 개? 4개. 그럼 4팩이야. 그럼 4팩은 얼마? 4팩은 24.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됐어요. 그렇게 해서 24개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함수값입니다. 자, 합성함수부터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4, 5, 6이 있고 z가 7, 8, 9가 있었을 때 자, 이렇게 가는 함수들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즉, f라는 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고? x에서 y를 가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y에서 z를 가는 함수가 있는데 나는 새롭게 x에서 어디로? z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대. 자, 이거를 만들어낸 게 우리가 g 합성 f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서 주의하세요. 뭐부터가? F부터 가고 G 나중에 가니까 F가 오른쪽에 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 가잖아. 함수값을 계산할 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표현할 수 있겠고. 자,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G에 F1 아니 이렇게 쓰지 말자. 처음이니까 G 합성 F의 1의 값을 구하고 싶대요. 자, 호준아 눈 떠라. 앞에를 봐라.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때는 G의 안에다가 F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F1은 함수값을 얼마? 4. 그러면 얘는 G4를 뜻하는 거고 G4는 함수값이 얼마? 9.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9다라고 구해가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다음 함수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자, 우선 계산을 할게. G 합성 F의 1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G의 F1을 먼저 계산해야 됐고, 자, F1을 계산하려고 1을 넣으려고 봤더니 1보다 작은 쪽은 무조건 4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G4라고 쓸 수 있고, G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얼마 돼? 2가 되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F 합성 G의 얼마를? 6을 계산해 보래요. 자, 이거는 F의 G6이 될 거고, 자, G6을 계산하면 66에 36 4로 나누면 9가 되는 거고, 9에서 2 빼면 7. 그러면 F7이 되는 거네요. 자, 7은 2보다 큰 수니까 여기다 7 넣으면 12에서 28 빼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5. 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서로 더하시면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이거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나? 16. 그러면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4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합성함수의 함수값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라면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다른데 어떤 조건 하에서 그거를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 미지수가 존재할 거고, 그거를 구하는 유형인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X가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G도 X에서 X로 간대요. 이때 F 합성 G와 G 합성 F가 서로 같을 때 G1이 4를 만족시킬 때 G2와 G3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자,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보면 F 합성 G와 그리고 G 합성 F가 일반적으로는 다르나 이 문제상에서는 같대요. 그때 우선 G1은 얼마를 만족한대? 4를 만족한대. 자, 그러면 우선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 G를 먼저 써봅시다. 자, G. 자, 1, 2, 3, 4, 5고요. 여기도 1, 2, 3, 4, 5인데, 자, G는 하나 알려준 게 어디로 간대요? 1이 4로 간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구할 수 있는 걸부터 해보면 F 합성 G에 1을 구해보면 이거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G 합성 F의 1하고도 같아야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좌변부터 생각을 해보면 얘는 F의 G1이 될 거고 얘는 G의 F1이다 라고 되네요. 자, G1은 얼마로? 4로 알고 있죠. 그러면 얘는 F의 4가 될 거고 F1은 얼마예요? 2. 그러면 이게 G2가 되는 거네요. 됐어요? 자, F4는 얼마로? 5. 그러면 결국 여기서 5는 G2라고 하면서 G 값이 얼마로? 5다라고 구해지네요. 됐어요? 자, 또 G2를 알아냈으니 나는 또 이번에도 F 합성 G에 2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여기도 G 합성 F에 2를 계산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F의 G2가 되겠고 여기도 G의 F2다라고 쓰여지겠네요. 자, G는 아까 얼마로? 5로 계산을 했고 F2는 얼마예요? 3. 그러면 F5는 다시 1. 그러면 이 1이 G3이다 라고 구해지겠고요. 그러면 G3은 1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G와 G3을 다 구해낸 거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구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우리가 합성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를 더하면 얼마냐? 5와 2를 더하니까 정답은 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12번이었고요. 자, 13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도 합성함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미지수값 또는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상수 a값을 구해보래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f 합성 g의 1이 얘가
G 합성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와 같대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자, 우선 얘는 F의 G1이 되는 거고, 얘는 G의 F1, F-1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G1의 값을 우선 계산할 수 없으니 그대로 그냥 F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G1의 이거의 제곱 플러스 A가 그냥 집어넣어야겠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여기가 F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여기는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에 플러스 4라고 쓰여지네요. 바꿔 썼을 뿐입니다. 안에 있는 것들 1 넣어서. 자, 그러면 F에 1-A 대입하면 1-A의 제곱 플러스 A가 좌변, 우변은 1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우변이 되는 거네요. 자, 전개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여기도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쓰여지겠죠. 자, 그러면 A제곱과 A제곱은 지워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5다라고 쓰여지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의 값은 얼마로? 마이너스 4라고 구해지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우리가 399번이었습니다. 자, 유형 14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뭐 치환해서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데 뭐 유형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보기 힘들 것 같고, 실제적으로 문제로 좀 해보면, 자, fx라는 1차 함수가 주어지고요, gx라는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hx가 다음을 만족할 때 우리가 h3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의 지금 합성의 H죠. H의 X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GX를 만족하고 있대요. 자, 이때 구하고 싶은 거는 H3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쓰면 F의 HX가 되는 거고, 그리고 GX다라고 현재까지 쓸 수 있고, 자, 이제 실제적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다 대입을 해보면 x 자리에 hx가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 hx 플러스 1은 gx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쓰일 수 있는 거고, 자, 1은 2항에서 넘어가고요, 2를 곱해주면 hx가 결국 마이너스 x 2분의 1을 우선 붙여놓읍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면서 2를 곱하시면 hx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이다 라고 구해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h3의 값은 9, 2, 18에 플러스 8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hx 값 구해서 풀어내는 14번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유형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유형이 가장 여러분들 좀 귀찮게 할 유형인데, 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합성을 해가지고 규칙을 조금 찾아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 찾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떠한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었을 때 한 번 합성한 거를 f2라고 했을 때 다음에 대해서 f1과 f2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볼 수 있는 게요, 첫 번째 F1은 현재 얼마로? 2라고 알고 있죠. 그지? 그러면 F2의 1이라는 것은 결국 F 합성 F1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다시 F2로 변형이 되는 거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F2는 또 얼마래요?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시 F의 3의 1은 얘는 또 F의 F2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걸 3이라고 구했으니까 얘는 F3이 되면서 F3이 얼마로? 4로 구해지네요. 자, 그러면 다시 또 F4의 1은 또 F의 F3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F4가 되니까 F4는 1이다 라고 구해지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F5를 구하면 F5의 1을 구하면 얘가 F의 F4의 1을 구하는 거고 그게 결국 F1하고 같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F5하고 같고 얘가 F6하고 같고 얘가 F7하고 같고 얘가 F8하고 같은 거네요. 이런 식으로 주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4개씩. 그러면 F50을 구하는 거니까 50을 우리가 4로 한번 나눠보면 50을 4로 나누면 4, 1은 4에 10이니까 4, 2, 8. 그러면 나머지가 2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12번 반복하고 그리고 하나, 둘 해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가는 408번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을 따지는 문제인 거네요. 자, 이런 문제도 이제 학교에서 기본 문제로서 자주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헷갈리지만 않고 잘 옆에다가 써가면서 풀어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안 쓰고도 풀어도 상관없는데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이구야. F의 FD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FD 값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자, FD를 찾아보면 D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여기인데 여기죠, 여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은 C라고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얘가 C인 거고, 그러면 다시 FC를 찾아보면 C가 나오는 함수값은 B인 거고,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가 B인 거고, 결론적으로 FB를 찾아보면 FB는 다시 얼마로 A다라고 해서 얘는 A 값으로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편하게 찾아가시는 그런 합성함수꼴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리기 문제는 사실상 이제 서술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객관식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객관식 아니면 서술에서 분명히 한 문제는 등장을 할 텐데요. 자, 객관식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서술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 가봅시다. 자, 우선은 쌤은 얘를 어떻게 그릴지부터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자, F 합성 F라고 하면 여기 F가 하나 있고 F 함수를 한 번 더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고, 자, 쌤은 색을 좀 구별을 할게요. 요 함수를 F 초록색이라고 하고 요 함수를 노란색 F라고 하면 첫 번째 그림은 노란색의 F고요. 두 번째 그림은 초록색의 F입니다. 자, 그래놓고 나는 결과값으로 이 두 함수를 합성을 해서 결론적인 그래프를 얻어내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그리는 법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그래프를 보고 함수가 달라지는 영역으로 구역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로 그래프의 영역을 나눠 놓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함수값이 계속 얼마로 와요? 1로 가까워지죠. 여기에서 함수값이 1로 가까워지는데 그 1이 여기에 정역으로 옵니다. 자, 1이라는 지점은 여기가 현재 1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1이 여기에 1로 오고 그 1이 나오는 값이 얼마로? 마이너스 1로 함수값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때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1로 오는 거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요, 함수값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함수값이 쭉 내려가요. 그러면 두 번째 함수에서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함수값을 쭉 내려가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봅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올라가죠. 함수값을 보면. 그러면 요 구역 안에서 비율에 맞춰서 그대로 함수값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됐어요? 그래 놓고 1보다 클 때를 보면 1보다 클 때는 어때요? 1보다 클 때는 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1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은 얼마로? 1로서 구해지니까 1로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요게 내가 찾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래프상으로 빨리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고요. 자, 걱정이 되니까 몇 가지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자주 나오는 함수로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였을 때 쌤은 G 합성 F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함수의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첫 번째 구에서 구간을 나누자고. 그러면 구간을 2로 이렇게 나눕니다. 됐죠? 자, 2로 나누는 상태에서 첫 번째 함수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0부터 2까지 갈 때 함수값이 0부터 4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함수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함수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올라가는 거를 여기에서 정의역이 0부터 4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 폭의 그림을 여기 두 칸 안에 비율에 맞춰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는 총 4칸 중에 3칸을 가지고 1만큼 올라가고 나머지 한 칸을 가지고 3만큼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를 우선 4등분으로 쪼개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3이 될 텐데 2분의 3까지 해서 1만큼 올라갈 거고 비율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 요 2분의 1을 가지고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의 비율에 맞춰서 집어넣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 놓고 두 번째 2부터 4까지 해서는 함수값이 이렇게 정역이 2부터 4까지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함수값이 4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함수값이 내려오죠. 그러면 얘도 함수값이 4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렇게 된 요 그림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비율에 맞춰서 그릴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얘가 한 칸, 4칸 중에 한 칸을 가지고 1까지 내려오고 나머지 3칸을 가지고 0까지 내려가죠. 이렇게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4칸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4고 여기는 3일 거고 2분의 5일 거고요. 그러면 2분의 5일 때 1로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나머지 4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되겠죠? 연습을 한 3-4번만 해보시면 쉽게 금방 그리는데 안 그리다가 그리려고 하면 못 그립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가지고 함수식으로 푸는 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fx의 함수는 함수식으로 따지면 얘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았을 때 얘는 2x라는 함수고요.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았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함수예요. 바로바로 함수식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얘는 기본적으로 0부터 x가 3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3분의 1짜리인 함수고요. 3부터 x가 4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지? 3짜리죠. 그래서 3x 3x고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우선은 식으로 쓰면 3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8이 맞네요. 3x 마이너스 8 8이라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게 G 합성 fx의 요 함수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g에다가 결국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 거죠. 됐어요? 선생님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이 x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라고? fx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 x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fx를 집어넣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 단계가 마쳤으면 자, 이 상태에서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게 fx가 0부터 3 사이에서는 요 모양 형태를 따라 쓰래요. 음입니다. fx가 0부터 3이라는 게 fx가 0부터 3이면 여기가 2고 요 정도가 3이 될 거잖아요. 여기가 3일 텐데 0부터 3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은 이 모양을 갖다 쓰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함수값을 따지면 실제적으로 얘가 3이 되는 x값은 얼마예요? 2분의 3.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인 거고 여기가 얘가 3이 되는 x값은 2분의 5.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우리가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요. 자, 요건 지울게요, 그냥.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와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주고요. 둘 다 뭘 갖다 쓰라고? 3분의 1 fx를 갖다 쓰라고. 근데 이 fx 자리에 0부터 2분의 3은 이렇게 올라가는 EX죠.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에 E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식은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로 이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3분의 2x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8이라는 함수식으로 구해지고요. 그렇게 구해놓고 두 번째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3부터 4 사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와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고요. 자, 그때는 요 모양을 따라 쓰래요. 그랬을 때 이 사이에서는 얼마가 2x라는 그래프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3에 2x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부터 5 사이에서는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을 fx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얘는 6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x 3, 8에 24에서 8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6이다 라고 식이 쓰여지네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진 거를 다시 이쁘게 함수에 맞춰서 범위에 맞춰서 정리하신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해당되는 식의 계산인 겁니다. 되겠어요? 서술로 나오는 학교 꽤 많습니다. 꽤 많으니까 요것도 연습을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식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함수식까지 찾는 걸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역함수로 갑시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다음 함수 fx의 역함수를 우리가 저렇게 표현을 할 때 다음 함수에서 역함수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결국 fa가 b라면 우리는 f 역함수 b는 a다 라는 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치? 그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다음 함수에 대해서 f2는 얼마예요? 뭐 쉽네. 4. 인 거잖아요. 쟤는 뭐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 역함수 1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는 k라고 두면 fk가 얼마인 1인 k를 찾으면 되죠. 그럼 k는 얼마? 4. 그래서 내가 찾는 k값 4다라고 해서 f2가 4였으니까 4 더하기 4 해서 정답 4 더하기 4 맞죠? 4가 1이니까
그리고 F2는 4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더해서 정답 8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함수값으로 찾는 역함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인데, 자, 역함수가 우선 존재하려면 우리는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우리가 해당되는 역함수가 존재해 질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1대1 대응의 함수는 어떻게 찾는다고? 가로선을 전 구간에 대해서 다 그어봐야 돼. 그래서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안 만나는 데도 있고 한 점도 있고 두 점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2번도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두 점도 존재하니까. 3번도 한 점도 있지만 뭐 두 점도 있고 세 점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얘는 안 만나다가 무수히 많이 만나다가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5번만 무슨 함수? 1대1 대응인 함수.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인데, 자, 역함수 구하는 게 사실상 제일 간단하죠. x, y 자리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 y 자리 바꾸신 다음에 해당되는 y에 대해서 표현만 하면 되는데, 어떠한 함수 fx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b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쌤은 y라고 써볼게요. y는 우선 2x 플러스 4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그 역함수는 x는 우선 2y 플러스 4다라고 쓸 수 있고, 넘어가고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라고 쓴 게 이거의 역함수인 거잖아요.